자, 지금까지 이제 SVM에 대한 이제 기본 코드들 이제 갖춰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이제 살펴봐야죠. 기본 개념은 n차원 공간을 n-1차원으로 나눌 수 있는 초평면이라는 걸 찾는 분류 기법이에요. 이제 초평면을 하이퍼플랜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판별 경계라고도 해요. 신경망에 비해서 간결한데 신경망하고 비슷한 그 알고리즘도 갖추고 있어서 분류나 회계 문제에서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주로 분류해서 쓰고요. 그리고 이제 초평면이라는 게 뭐냐? 수학적 개념인데 2차원의 초평면은 직선이에요. 2차원 평면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생긴 그 평면 좌표죠. 이거를 나눌 수 있는 거, 공간을 나누려면 이제 직선으로 나누는 거죠. 근데 3차원 데이터로 가정을 해보자고요. 3차원 데이터를 쪼개기 위해서는 면이 필요하죠. 그래서 직선 내지는 평면, 공간을 분할할 수 있는 상태의 직선이나 평면을 초평면이라고 해요. 일단은 직선을 가지고 데이터를 이제 분할할 수 있다면은 이제 그게 선형 분류가 되는 거죠. 평면 상태에서 초평면, 즉 직선에 의해서 분류가 가능한 상태예요. 뭐 이렇게 있을 때 직선을 그어서 데이터를 나눌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 직선을 판별 경계라고 해요. 이렇게 나눠지는 게 이제 서포트 벡터 알고리즘이고요. 자, 그럼 이제 이럴 때 어떤 게 잘 분류된 거냐? 당연히 균형 있게 잘한 거죠.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분류하고 그 양쪽 데이터하고 균등한 위치의 기준을 세우는 거죠. 양쪽에 이렇게 균일하게 나누는 게 좋은 거지, 이건 당연히 딱 봐도 별로 안 좋은 거죠. 근데 위에 거보다 분류를 좀 더 잘한 거, 지금 위에 면 같은 경우는 너무 한쪽에 이렇게 분류가 되긴 하지만 너무 한쪽에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죠. 이 선을 조금만 이렇게 틀어도 좀 더 여유 있게 공간이 나온다는 거죠. 자, 이게 기본 개념이, 로지스틱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 직선을 그렸을 때 그 사이에 오차의 중점을 잡고 분류를 하는 모델인데, 오차만으로 완벽하게 일치하게 찾을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이 사이의 여백을 균일하게 세팅할 수 있는 경계면을 찾자라는 게 이제 서포트 벡터의 기본 개념이에요. 요 여백을 마진이라고 해요. 뒤에서 나올 거예요. 어쨌건 개념은 선을 그렸을 때 이렇게 잘 쪼갤 수 있느냐, 이때 요 직선을 찾자는 건데, 실제 데이터가 이렇게 편가르기가 딱 될 리가 없죠. 자,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마진, 기준선과 데이터 간의 여유거리를 얘기하는데요. 이 여유거리가 가장 넉넉한 거리를 가져가는 걸로 분류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여기는 거리가 좁으니까 성능이 좀 별로다라고 보는 거고, 여기는 지금 오른쪽은 요 여유가 넉넉하죠. 그래서 이 거리가 가장 큰 게 서포트 벡터 머신이 추구하는 분류 모형이에요. 그래야 새로운 데이터가 투입돼도 분류가 잘 될 가능성이 높죠. 지금 여기는 데이터가 여기에 추가되면은 애매한데, 이 상태에서는 여기에 추가되면은 그래도 분류가 되니까요. 자, 장점은 범주나 수치 예측에 쓸 수 있고요. 과적합 발생 경우가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신경망보다 사용하기 쉽게 구성된 알고리즘이 많아요. 그래도 얘가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이라서 속도가 좀 느려요. 그리고 최적의 모델을 찾기 위해서 커널과 모델에 대한 다양한 조합이 필요하고요. 데이터셋이 클수록 학습 속도가 느려져요.
해석이 다소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고요. 사실 이게 가장 큰 단점이기도 해요. 해석이 좀 많이 복잡하다라는 거. 자, SVM을 최적화할 때 관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에 대한 하이퍼 파라미터를 이제 조합해 가면서 이제 성능을 측정하는 건데, 일단은 오류가 절대로 생기지 않게끔 하는 거. 파란 것끼리 빨간 것끼리 이렇게 조합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마진이 굉장히 적죠. 그러니까 오류가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훈련 데이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적응할 수 있는데, 검증 데이터, 즉 새로운 데이터를 투입했을 때 한 요쯤에 데이터가 들어왔다. 그럼 얘는 분류 기준이 애매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진을 최대한 넓게 가져가면 오류는 발생할지언정 비슷한 위치에 데이터를 넣었을 때 분류는 더 잘 되죠. 그러니까 얘는 훈련 데이터에 대해서는 다소 떨어지겠지만 검증 데이터에 대해서는 적응이 좀 더 잘 나올 수 있겠죠. 이거에 대해서 가장 그 적합한 중앙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이퍼 파라미터를 조절해 가면서. 자, 조금 전에 말한 게 이 두 가지예요. 마진이 넓은 거를 최우선하는 걸 이제 데이터 일반화라고 하는데요. 일부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잘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즉, 검증 데이터에 대해서 성능이 좋을 수 있다는 거고, 오류 가능성을 최소, 일반화를 안 한다는 건데, 오류 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거는 훈련 데이터에 대해서 되게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새로 들어오는 데이터에 대해서 마진이 좁아서 분류가 잘못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바꿔 말하면 뭐예요? 얘는 과소적합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얘는 이제 과대적합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자,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이제 평면에 대해서만 이야기한 건데, 실제로 우리가 마주하는 데이터가 이렇게 직선 하나로 쉽게 분리될 리가 없잖아요. 지금 요 이론을 접목한 게 아까 우리가 봤었던 리니어 SVC예요. 자, 데이터 생긴 걸 보세요. 쓸 일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거의 없겠죠. 실제로 그래서 서포트 벡터 머신 설명할 때 아예 이거 얘기도 안 하는 책도 되게 많아요. 좀 이제 과장을 조금 보태서 얘기하면 이거 안 쓰셔도 돼요. 그럼 우리한테 적합한 거는 이 비선형 데이터 분류죠. 근데 이 비선형 데이터 같은 경우는 초평면으로는 분리가 안 돼요. 초평면이라는 거는 2차원에선 직선이에요. 직선으로는 죽었다 깨도 분리가 잘 안 되죠. 그래서 하나의 직선으로는 분류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을 분리하기 위해서 데이터가 지금 파란색들이 이렇게 있고 빨간색들이 이렇게 파란색들이 빨간색이 있고 파란색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얘네들을 띄워요. 축을 하나 더 놔서. 이걸 이제 위상 변화라고 하는데요. 데이터의 위상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초평면, 3차원에서의 평면은 면이라 그랬죠? 네, 이렇게 해서 초평면에 의한 분류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핑을 하게 되면은 차수가 많아져요. 자, 이렇게 그 평면을 변형시키기 위해서 커널이라고 하는 게 쓰여요. 이 커널을 이제 흔히 매핑 함수 내지는 커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매핑 함수를 사용해서 2차원 면을 3차원 면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기에 뭐 몇 가지 공식들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이제 매핑을 통해서 2차원을 3차원 데이터로 변형시키는 것을 커널 트릭 내지는 커널 대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차원에서 선형 구분이 불가능하니까 이거를 고차원으로 바꾸는 거고요. 우리가 보통 회귀 분석할 때 1차원 데이터를 2차원, 3차원 정도, 2차원까지는 예제에서 했었죠. 근데 실제로 하다 보면은 2차원, 3차원, 4차원, 5차원까지 갈 때도 있어요. 얘도 2, 3, 4, 5차원까지는 그냥 가볍게 올라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차수를 늘리진 않아도 돼요. 얘가 알아서 그냥 지가 알아서 계산하는 거니까 내부적으로 고차원 데이터까지 올라간다. 그래서 고차원 공간에서의 벡터 XY의 거리를 필요로 해요. 이게 2차원에서의 거리는 두 점 사이의 직선으로 표현을 하는데 3차원 이상에서의 거리는 벡터 계산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두 벡터 사이의 거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쉽게 핵심만 요약하면은 연산을 겁나 많이 한다예요. 그래서 얘가 내부적으로 수학적인 알고리즘이 아마 여태까지 우리가 봤었던 것 중에 가장 큰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함부로 해석을 잘 안 하려고 들어요. 활용할 수 있는 연산은 내적만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때 활용되는 이 함수를 커널 함수라고 해요. 자, 뭐 특징이라고 하면 이제 최적화에 대해서 복잡도가 영향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알고리즘 공부하시는 분들 처음에 알고리즘 초반에 알고리즘 성능 판별 기준이 뭐예요? 그냥 코딩만 연습한 거야? 시간 복잡도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은 내가 만든 그 알고리즘이 얼마나 빨리 동작하는지를 측정하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코딩 테스트 해갖고 결과 나온 게 끝이 아니야. 코딩 테스트도 우리 지금 머신러닝 하는 것처럼 성능평가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 시간 복잡도가 낮게 나와야 돼요. 이거 높게 나오면 좋은 알고리즘이 아니에요. 네, 그거예요. 그래서 최적화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처리 속도가 얼마나 더 오래 걸리냐 작게 걸리냐 이게 영향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서포트 벡터 머신의 알고리즘 아까 리니어 SVC 그냥 SVC 하나가 더 있어요. 사실은 누 SVC라고 있는데 걔네들을 비교하는 기준에 시간 복잡도가 들어가요. 평면 차원을 늘림으로 인해서 공식이 복잡해진다는 거는 결국은 컴퓨팅적인 그 알고리즘이 더 복잡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당연히 시간도 오래 걸리겠지. 그래서 최적화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복잡도가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이전 입력 공간에 영향을 받는다. 당연히 2차 평면을 3차원 공간으로 늘리면 2차원 공간에 영향을 받겠죠. 근데 새로 옮겨진 공간은 복잡도 영향을 안 받는데요. 그리고 무한대 공간으로 확정해도 최적화에 문제는 없대요. 근데 어렵겠지. 자, 커널 함수 대표적인 거 두 가지만 가져왔는데요. 실제로 사이클러는 이거보다 더 받아가기는 해요. 자, 첫 번째 폴리 다항 커널. 그러니까 이제 다차원 변수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RDF 라디얼 베이시스 펑션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는 가우시안 커널이라고 해요. 얘는 차수를 하나씩 늘려가는 방식이고요. 얘는 일단 무한 차원으로 싸그리 옮겨놓고 거기서 내적을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사이킬러는 기본값이 RDF예요.
자, 그래서 폴리 같은 경우는 내가 이거를 몇 차원까지 늘릴 건지에 대한 차수를 설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차수가 늘어나면은 개수도 설정을 해줘야겠죠? 이걸 다차항 영향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진, 오차 비용, 어느 정도까지 마진을 허용할지. 그 다음에 결정 경계에 대한 복잡도,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근데 가우시안 커널 같은 경우는 오차 비용에 대한 마진하고 복잡도만 설정하면 돼요. 양쪽에서 보면은 중복되는 게 C값하고 감마값이죠. 그래서 SVC에서 가장 중요한 하이퍼 파라미터는 C하고 감마예요. 이 두 가지 값이 변경될 때 성능이 어떻게 나오는지만 확인하시고 넘어가셔도 지장은 없어요. 요거는 밑에 내용 좀 늘리다가 없어졌네. 자, 일단 오차 비용, 각 포인트의 중요도를 제한하는 매개 변수. 사실 이게 마진 결정하는 거라 그랬죠? 값이 커질수록, 그러니까 마진을 크게 잡을수록 결정 경계가 데이터에 딱 맞춰져요. 자, 마진을 0.1로 잡을 때랑 45로 잡을 때. 그러니까 얘가 수치가 작을수록 마진이 더 크죠? 그래서 값이 작아지면 요 여백이 더 커지는 거고요. 값이 숫자가 커질수록 마진이 점점 작아지죠. 자, 이렇게 되면 C값을 높이면 마진을 줄입니다. 마진을 줄인다는 거는 오류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에 과대적합 가능성이 다소 높아지고요. C값을 낮추면 마진은 늘어나서 오류의 허용 정도로 높여요. 여기 마진에 들어가는 애들이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럴수록 과소적합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요 사이에서 최적의 여백 공간을 찾아내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한 거야. 값이 클수록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낮을수록 좋은 게 아니니까 이 사이에서 찾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경계결정 복잡도, 감마라고 하는데 하나의 후연 샘플이 미치는 영향의 범위를 설정해요. 자, 0.5일 때, 1일 때, 5일 때, 10일 때. 요 경계면이 점점점 복잡해지죠. 감마 값을 점점 높이면 이 반경이 점점 작아져요. 그래서 모든 학습 데이터에 맞춰서 학습을 진행을 해요. 값이 작을 때는 학습 데이터 몇 개는 버리고 가죠. 그래서 집단을 좀 러프하게 잡아요, 얘는. 그래서 감마 값이 높아질수록 과대적합 가능성이 높아져요. 과대적합이라는 게 훈련 데이터에는 잘 맞추는데 검증 데이터는 잘 못 맞추는 거였잖아요. 감마 값을 낮추면 과소적합 가능성이 다소 높아져요. 다른 값들은 어차피 true, false 정도 내지는 몇 가지 알고리즘 이름 문자열로 설정하는 거고 실제로 코드를 보면은 이제 이 C 값하고 감마 값이 숫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값들을 얼마나 잘 조절하느냐가 관건이고요. 그리고 까딱 잘못하면은 오버피팅 발생할 수 있으니까 과적합 발생할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얘는 학습 곡선 꼭 그려서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성능이 아무리 잘 나와도 학습 곡선 딱 보면 과대적합 발생하는 일이 빈번해요. 자, 사이클런의 서포트 벡터 머신 알고리즘, 리니어 SVC 아까 했었죠.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프레딕트 프로브 A 메소드를 쓸 수 없다라는 약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커널 리니어 아까
폴리하고 RDF가 있었는데 그거 말고 또 리니어라는 애도 있어요. 이 리니어라고 하면은 그냥 SVC랑 유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크게 높진 않아요. 그리고 리니어 SVC가 주제에 아까 그 C값에 편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스케일링을 안 하면 결과 차이가 되게 큰 편이에요. SVC 얘한테 별표했고요. 비선형 분류를 쓸 수 있고 이 파라미터를 통해서 프리딕트 프로바이를 쓸 수 있는데 겁나 느려지니까 웬만하면 비추고요. 그 다음에 nu SVC 누라는 파라미터가 추가된 SVC래요. 기본적으로 그냥 SVC랑 유사해요. 이게 사이킷런 레퍼런스를 조금 더 뒤져보면은 모든 알고리즘을 사이킷런이 다 구현한 거는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모듈, 우리가 만들고 있는 헬퍼도 내부적으로 다른 패키지들을 많이 참조해서 호출하고 있잖아요. 이것처럼 사이킷런도 서포트 벡터머신 구현을 위해서 다른 라이브러리들을 내부적으로 참조하고 있어요. 근데 얘네 두 개가 같은 패키지에서 나온 애고 얘는 전혀 다른 패키지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묶여서 아예 애당초 그 구현된 근본이 달라요. 결국은 SVC하고 nu SVC는 같은 처리 로직을 공유하는 애기 때문에 결과값에 큰 차이가 없어서 실제로 별로 구별을 잘 안 해요. 자, 그러면 아까 봤었던 예제를 다시 한번 체킹을 하면서 어디를 체크할 거냐면은 하이퍼 파라미터 표 만들었던 부분 있죠? 거기만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페널티.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해서 쓰이는 정규와 유형을 지정을 한대요. 기본값이 L2인데 L1과 L2 두 가지가 있었고요. 이 정규와 유형은 우리 로지스틱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로스, 학습하는 동안 이제 손실함수, 손실을 최소화시킬 이제 손실함수라는 걸 지정을 해요. 두 가지가 있고요. 첫 번째 거는 마진 오류를 직접 최적화해서 이제 최적화해서 쓰는 거고, 얘는 힌지 손실의 제곱이라는 값이래요. 차이가 이상치에 덜 민감하고요. 최적화가 더 쉬워서 얘가 기본값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C값. 정규화의 강도. 결국은 마진이라 그랬죠? 0.01, 1.0, 뭐 10.0 이런 식으로 이제 로그 기준으로 잡아가면 돼요. 아까 그래프는 그 5단위로 그래프가 나왔는데 설정할 때는 이렇게 로그 값 단위로 하시면 되고요. 맥스 이터는 이제 최대 반복 횟수. 값이 클수록 반복을 더 많이 해가면서 최적화된 값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직선을 그려가면서 이제 최대상으로 나눠진 거를 찾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몇 번을 그릴 거냐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그냥 기본값 1000으로 설정을 했고요. 어차피 얘네 같은 경우는 어차피 둘 중에 하나니까 그냥 리스트에다가 둘 다 잡아놓으면 되고, 요 C값도 제시한 거 3개 중에 때려 박아라 라고 이제 리스트에 정의하면 되는데, 좀 더 그 예민하게 하고 싶다면은 요 값의 수치를 좀 더 조절하시면 되겠죠. 자, 듀얼이라고 하는 거는 최적화 문제의 이중 형식 또는 원치 형식을 선택한대요.
근데 말이 복잡한데 쉽게 말하면은 샘플 수가 변수 수보다 많을 때 혹은 샘플 수가 변수 수보다 적을 때 그거를 구별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 따라서 이제 얘가 최적화 알고리즘을 이제 따로 가져간다는 거죠. 데이터 프레임이 변수는 몇 개 없는데 변수는 한 1, 2, 3, 3개밖에 없는데 밑으로 100만 건 있을 때가 있고 밑으로 데이터는 몇 개 없는데 옆으로 되게 많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에 따라서 이 직선을 이 방향으로 그려야 될지 이 방향으로 그려야 될지가 다르겠죠. 그거를 이제 설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얘가 방식이 평면이 있으면 직선을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면서 찾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랜덤이 동반돼요. 그래서 랜덤 시트가 있어요. 얘를 고정하면은 계속 똑같은 직선을 그리겠죠. 자, 요 값들을 이제 세팅하는 거고요. 그냥 SVC. 자, 얘는 제일 중요한 게 이거라 그랬죠? 마진 설정하는 거. 오차항에 대한 페널티를 결정한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마진이고요. 마찬가지로 0.1부터 로그 단위로 설정하시면 되고요. 커널. 어떤 커널 함수를 쓸지. 자, 선형 분류 문제. 요거 쓰면은 그 리니어 SVC랑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하이퍼 파라미터 세팅하는 거에서 얘는 그냥 빼도 별 상관없을 값이고요. 폴리, 다항식, 그 다음에 비선형, 시그모이드. 이 시그모이드가 뭐냐면은 그 로지스틱에서 이제 분류할 때 쓰는 함수예요. 로지스틱 이항 분류에서 이렇게 그래프 나온다 그랬죠. 이게 시그모이드예요. 다항 분류로 가면 이제 소프트맥스라는 애가 나오고. 그래서 리니어하고 시그모이드는 사실 무시해도 될 애들이니까 요거 두 가지 중에 결정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디그리. 다항식 커널일 때 다항식의 차수를 설정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값에 대해서는 딱히 설정할 필요가 없는 애고요. 2, 3, 4, 5 뭐 이렇게 늘려가면서 그 차수를 늘리면 되고요. 감마. 차수하고 얘가 중요한 거였죠? 결정관계 복잡도라고 했어요. 커널이 RDF, 폴리, 시그모이드일 때고요. 방식은 두 개예요. 오토, 특성수의 역수. 존재하는 변수 개수의 역수로 설정하는 자동 방식이 있고, 스케일. 변수 개수의 변수의 분산을 곱해갖고 거기에다가 역수 취한 거. 얘는 이제 데이터의 스케일에 따라서 조정이 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기본값은 스케일이다. 얘도 어차피 값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냥 하이퍼 파라미터 둘 다 넣으시면 돼요. 자, COEF. 다항식이나 시그모이드일 때 이제 독립항. COEF가 우리 저거 개수 설정하는 거였죠. 그거 설정할 때 쓰는 값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저도 사실 정확히 이해는 못했어요. 최적화를 위한 축소 휴리스틱을 사용할지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트루페일스로 넣는 거에 따라서 결과가 확실히 달라지는 거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하이퍼 파라미터 두 개 같이 넣으시면 되고요. 자, 요거 웬만하면 쓰지 말라 그랬죠? 확률 추정 값을 구하는데 내부적으로 5겹 교차 검증까지 진행하기 때문에 얘를 true로 키는 순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느낌을 확실히 체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AUC 값 버린다 생각하고 얘는 fails로 넣거나 아니면 아예 설정을 안 하시면 되고요. 최대 반복 횟수. 선형 같은 경우는 얘를 숫자를 정해줘야 되는데 SVC는 마이너스라고 하면 제한 없이 하더라고요. 그냥 마이너스 1로 세팅을 해버렸습니다. 반복 횟수를 특정 횟수로 제한하고 싶을 때는 횟수를 지정하시면 되는데 그냥 마이너스 1로 정하는 게 속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하이퍼 파라미터들의 조합을 설정하시면 돼요. 하이퍼 파라미터 설정할 때 제가 주로 하는 거는 값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은 어차피 선택지가 많지 않으니까 얘네들은 그냥 그리드 서치 CV 할 때 그냥 다 명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알고리즘별로 이게 가장 핵심 파라미터다라고 내세우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중요도가 높은 애들은 이해가 잘 안 가더라도 일단 어떻게든 이론을 한번 찾아는 봐요. 그래서 대체로 얘네들이 값을 어떤 범위로 설정하는 게 적합한지 정도는 파악을 해서 그 값에 대한 범위를 세팅할 수 있도록 해요. 근데 이거를 설정하는데 지금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내용으로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설정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런 파라미터들은 그냥 개수가 많지 않으니까 그냥 다 넣어보자 라는 느낌으로 간 거고, 이러한 파라미터들을 내가 정확하게 알고서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공식을 파야죠. 머신러닝에서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들 이제 여러분들 취업 준비하실 때 이제 질문을 많이 받을 텐데, 그럴 때 대부분 어떤 알고리즘에서 어떤 파라미터가 하는 역할이 뭐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질문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관련된 전공 서적이나 아니면은 수학적인 풀이를 꼭 따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를 권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러한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 좀 집요하게 물어보는 게 아마 빅데이터 분석 기사 공부하면 아마 여기에 대한 지식이 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종류하고 중요한 거 정리를 했고요. 단순히 이제 이 기술을 구사한다라는 측면에서만 따지면 그냥 어떤 변수들이 있는지 파악하고, 그 다음에 어떤 값의 범위를 세팅할 수 있는지 그것도 파악을 한 다음에 프로그램적인 이제 반복 처리의 힘을 빌어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수행하면 되는데, 그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도를 물어보는 거랑 그 스킬을 구사하는 거랑은 조금 다르죠. 직업훈련이라고 하는 거는 그 스킬을 그냥 구사하는 거를 목표로 하는데, 학문적으로 접근한다라는 거는 내가 구사할 수 있는 스킬의 개수가 적더라도 하나라도 제대로 이해하자라는 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배경 지식에 대한 공부도 기회가 되면은 꼭 해보시길 바래요. 머리 아프죠? 좀 쉬었다 합시다.